취업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나는 아들. 2025년 여름 22살 대학생 박모 씨가 인천공항을 밝은 미소로 빠져나갑니다. 캄보디아로 가서 일주일 뒤에 올게요. 가족은 아들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출국 전 그는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얘기해줄 게 많을 것 같아. 하지만 출국 일주일 후 그의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가족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7월 25일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선족 말투의 남성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돌려보낼 수 없어요.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 씨의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씨가 간 곳은 취업을 위해 간 곳이 아니라 불법 온라인 카지노 조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의 전화. 다음날 조직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빨리 안 보내면 아드님 다시는 못 봅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아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에 착수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추적 불가능했고 발신 위치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로, 다시 캄포주로. 조직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7월 28일 드디어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온라인 카지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드님이 빚을 졌습니다. 5,700만 원 보내주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송금을 만료했습니다. 돈을 보내도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박 씨는 공항에서 미리 약속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박람회장이 아니라 외딴 건물이었습니다. 문이 잠겼고 여권이 빼앗겼습니다. 그곳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 및 온갖 범죄의 온상 조직의 콜센터였습니다. 10여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조직은 그들에게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통장을 모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박 씨는 거부했지만 폭력으로 협박당했습니다. 안 하면 미얀마로 보낼 겁니다. 모아진 통장은 불법 도박 자금과 불법 범죄 조직의 돈 세탁에 사용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박 씨 본인의 통장도 범죄 조직의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됐고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감금, 그리고 협상. 8월 초 박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5,700만 원만 보내줘. 조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 보내면 미얀마로 보낼 겁니다. 거기 가면 못 돌아옵니다. 미얀마는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가족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송금을 만료했지만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죽기를 기다리란 말입니까? 8월 5일 가족은 5,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직은 48시간 안에 박 씨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직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속았습니다. 8월 7일 새벽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정말 못 나갈 것 같아. 다른 곳으로 넘어간대. 엄마, 나 정말 무서워. 전화는 끊겼습니다. 고문과 사망.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주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박모 씨 22세. 출국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시신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다수의 타박상, 부러진 갈비뼈, 뜯겨진 손톱, 발바닥에 화상 자국.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박 씨가 두 번째 조직으로 넘어간 후 그들은 추가 금액을 요구했지만 가족은 이미 모든 돈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조직은 분노했고 박 씨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부모는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에서 아들을 본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한 달 전 밝게 웃던 아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도주했고 현지 경찰은 적극적인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송환조차 어려웠지만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3주 후 박 씨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라진 513명. 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캄보디아 관련 납치, 감금 신고는 513건이었습니다. 218명은 미귀국, 162명은 생사불명입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에 속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통역만 하면 된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들은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으로 이동했습니다. 풍선 효과였습니다. 동남아 전역으로 범죄가 확산됐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할당량 못 채우면 구타, 탈출 시도하면 전기고문. 한 생존자는 말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국제형사기구는 동남아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매일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났습니다. 추적 대포통장의 그림자.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고수익 알바를 모집했고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사금융, 대부업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출발점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조직 구조는 3단계였습니다. 1단계 국내 모집책이 피해자를 모집하고 2단계 현지 인수책이 공항에서 인계받아 감금하고 3단계 관리책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조직원 15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태국 경찰이 합동 수사에 나섰지만 국가 간 법 체계 차이와 부패한 현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여름. 11월 한국, 미국, 필리핀, 태국이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186명의 피해자가 구조됐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해외 고수익 알바는 99%가 사기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는 출국 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국가 여행 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조직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위조하고 정식 회사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박 씨의 SNS에는 마지막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얘기해줄 게 많을 것 같아 그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평범한 청년의 평범한 여행 계획이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박모 씨를 포함해 2025년 현재까지 162명이 여전히 생사불명 상태입니다.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세요.